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 책자 8장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업무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왼쪽 두 가지 업무 이외에도 많으며 특히 2021년 4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많은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기말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합니다. 일반 기업에게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결산일 현재로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에 가장 최근의 월 평균 급여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K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 연령별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예상 퇴사 시점을 추정하고 회사의 급여 체계를 고려하여 예상 퇴사 시점의 급여를 예상한 후 예상 총 근속연수에 예상 퇴사 시점의 급여를 곱하여 퇴사 예상 시점의 퇴직급여를 추정합니다. 이 금액은 미래 퇴사 시점의 금액이므로 기말 결산일 현재로 현재가치 할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보험 수리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은 간단하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며 KFRS 보험 수리적 손익 방법은 복잡하므로 거의 대부분 외부 계리법인과 계약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한 후 회계 처리를 하면 두 번째 단계는 퇴직연금을 사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치세요. 화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법률 정보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16조입니다. 법 16조 급여 지급 능력 확보 등 1항을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 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호와 2호 중에 큰 금액을 기준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 1호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즉 방금 설명드린 보험 수리적 손익 방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2호를 보시면 가입자와 가입하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데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겠습니다. 1호와 2호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책임준비금이라고 하고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소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을 눌러보시면 각 연도마다 설정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16년, 18년 이렇게 되는데요. 4호에 고용노동부령 이거를 또 클릭해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90을 곱하고 내년인 2022년부터는 100분의 100, 즉 100% 전액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호와 2호 중 큰 금액을 기준책임준비금, 기준책임준비금에 연도별로 비율을 곱하는데
올해 2021년에는 90%, 내년 2022년에는 100%를 곱한 금액을 최소 적립금이라 하고,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보험 수적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100억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90억이라고 하면 기준책임준비금은 둘 중 큰 금액인 100억이며 최소 적립금은 2021년에는 90%이므로 90억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을 최소 90억만큼 적립해야 합니다. 2022년 말에는 100%이므로 100억을 사회에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가 2021년 말에 퇴직연금 사회적립금을 90억에 미달하게 적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2항을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나 팀장그룹은 삼성생명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노동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 그냥 간단하게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즉 회사,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만약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노조가 있으면 노조를 말하는 건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 종업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재정검증을 수행하고 결과를 회사에 통보한 샘플입니다. 맨 아래 표에서 계속 기준 금액이란 종업원이 계속 근무하여 미래에 퇴사할 때의 금액, 즉 보험 수의적 손익 방법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비계속 기준 금액이란 계속하지 않을 경우, 즉 기말에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안내서를 통해 퇴직연금 부족 적립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에 통보합니다. 퇴직연금을 부족하게 적립하였다는 재정검증 결과 안내서를 받으면 회사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종업원 전부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법 16조 3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을 눌러보시면 적립금 부족의 판단 기준 및 해소 방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 적립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판단 기준은 또 최소 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합니다. 이 100분의 95와 회사가 적립한 사회에 적립한 퇴직연금을 비교해서 부족 적립액을 계산하는데, 부족 적립액을 해소하는 방안은 2항 1호를 보시면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재정안정화계획서라고 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며 3호에 보시면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내온 재정검증 결과 안내서에 기재된 금액을 재정안정화계획서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계속기준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퇴직금을 적고, 비계속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줬고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적립금, 최소적립금의 95%, 회사의 전기말 퇴직연금 잔액, 과소적립액을 전부 다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지 과소적립액을 3으로 나누어 3년간 균등 적립액을 계산하는 것뿐입니다. 과소적립액을 3년간 균등하게 추가로 적립하여 과소적립을 해소하겠다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회사의 종업원 대표, 노조를 말하죠. 없는 경우에는 모든 종업원에게 핸드폰 문자로 통보하거나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공고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3년간 균등하게 추가 적립하겠다는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업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가보시면 맨 뒤에 48조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하얀색 부분이 현재 법령 개정 전 법령이고 밑에 보이는 글자가 빨간색이 개정이 된 건데요. 2021년 4월 13일에 개정이 되어서 1년 뒤인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48조 과태료의 1항 2호를 보시면 제16조 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 신설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와 운용계획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금감원이 표준안으로 2021년 4월에 공표한 적립금 운용지침 표준안입니다. 4조를 보시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위원장은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서의 임원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자금운용부서의 팀장, 자금팀장, 인사노무팀장, 재무회계팀장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으로 선발되어야 됩니다. 퇴직연금 적립운용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구조로 가시면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계획서에는 제9조 1, 2, 3, 4, 5호에 적립금 운용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들이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이 1호 적립금 목표 수익률 설정, 2호 자산 배분 정책 및 운용 방법 결정 등 이 1호부터 5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10조부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9조 4항에 제9조 3항에 적립금 운용 성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5조에 운용 성과의 평가라고 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러면 제5조에서 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적립금 운용 계획서도 심의를 하고 자산 배분 정책 수정이나 운용 성과 평가도 심의를 합니다. 6조에 보면 위원회는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에서 하는 일은 위에 방금 말씀드린 5조에서 나왔던 것처럼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록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규정된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적립금 운용계획서의 작성과 여기에 대한 심의 그리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4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사항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